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6장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6장 1절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인데요. 자바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 이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하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이제 접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챕터에서 이제 잘 따라오셔야지 앞으로도 이제 뭐 상소라든지 다양한 거를 진행할 때 이해도 빠르시고 그다음에 어, 수업을 따라오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절을 많이 잘 못 따라오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동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아니면은 예제를 많이 접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객체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핵심 키워드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의 개념은 객체 간의 이제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객체 개념과 객체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챕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고 변수를 참조한다. 이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객체는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프로그램 수업을 들으면서 뭐 객체, 오브젝트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의 내리고 있는 정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식별 가능한 것이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뭔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뭐 만질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많이 그 개체지형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이제 자동차를 많이 쓰죠. 자동차에는 이거는 뭐 자동차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거기 이제 필드로는 이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작으로는 뭐 달린다라는 그런 동작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것들 중에는 음, 회사명이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회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필드에는 어, 그리고 뭐 설립 연도라든지 다양한 이런 정보 필드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속성 필드랑 그리고 동작 메소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 생활이나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을 다 이제 객체로 만들어내는 속성들을 객체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예로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속성에는 이름이나 나이 이런 어떤 수치로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으로 해서 웃다, 먹다 이런 동작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어도 자동차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도 색깔,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속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작에 달린다, 멈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에서 이제 객체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 모델링을 아마 그 많이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어떻게 이제 내가 생각하고 객체의 어떤 속성들을 잘 모델링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객체, 사람이 이런 현실 세계에 있는 동작들을 자바의 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필드에 들어가 있는 값들, 그래서 이름, 나이 이런 두 가지의 필드를 필드에다 넣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메소드라는 용어로 해서 먹다와 웃다 동작들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객체 모델링을 통해서 뭐 달린다든지 멈춘다를 메소드로 넣고 그 다음에 색깔과 속도를 필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 모델링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꼭 자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를 하게 된다면 이런 모델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어, 객체들을 만약에 뭐 어떤 상속 관계 이런 상호 관계라는
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하냐에 따라서 모델링들을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개체 모델링들을 이제 해가지고 뭐 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가 클래스들이 이제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뭐 큰 프로젝트가 되면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일단은 실습에서는 거의 이제 간단한 것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객체 모델링이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 어떻게 이제 객체를 생성해야겠다. 그리고 사실 그 실습을 통해서 이제 많은 코드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본인들이 실력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체와 객체 간의 이제 상호작용인데요. 메소드를 통해서 객체의 상호작용.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프로젝트가 여태까지 실습을 하면서는 거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거기 이제 메인 클래스만 만들어가지고 그 쪽에서만 하나의 그 메인 메소드에서만 거의 실행을 하고 동작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변수들을 넣고 우리가 값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어, 클래스를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메소드 호출이나 결과들을 통해서 메소드 호출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결과 리턴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두 개의 객체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사람이라는 person이라는 객체가 뭐 calculator를 동작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객체 모델링으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뭐 전자계산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사람이 하는 내용들을 객체 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예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사람이라는 클래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전자 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클래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들을 어, 상호작용하는 방법들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뭐 메소드라든지 이런 것들 쓰는 방법들을 다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 방법들을 다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그런 단계를 배우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체 간의 이제 관계에는 집합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상속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상속 관계는 나중에 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뚝 띄워놓고 다음에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객체 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 관계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하나의 큰 객체가 있다 그러면 그 객체 밑으로 어떤 그 그런 집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관계들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어떤 사용자와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엔진, 타이어, 핸들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긴 한데요. 이거는 뭐 그런 어, 이런 그 설명을 위해서 좀 크게 나타낸 거고 우리는 이 정도까지의 프로젝트는 지금은 당장은 진행 안 할 거고요. 어쨌든 이런 사용자 관계를 가장 많이 사용자 관계가 아니라 사용 관계를 가장 많이 이제 어, 중점적으로 이제 실습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개체 제한 프로그램들 이제 하나씩 한번 분리돼서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통합하고 큰 프로젝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얘기하는데요. 클래스는 자바의 설계도라고 이제 여기서 돼 있는데, 개발자가 이제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자동차에 대한 것들을 설계를 해서 자동차의 기능들을 다양하게 넣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능도 넣고 저런 기능도 넣고 뭐 좀 이런 실무화적인 설계도랑은 좀 다르죠. 어쨌든 프로그램이라는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요. 이제 자바에서는요.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 동작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인스턴스화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배웠던 뉴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인스턴스화 한 다음에 그 인스턴스에 들어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 비교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적인 이제 내용적으로 가게 되면은 어,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작은 단위를 변수를 의미하죠. 예. 변수가 있고요.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변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변수에서 이제 변수들 똑같은 뭐 인트 타입이라는 것들의 집합을 만들어 줍니다. 인트 타입에 대한 여러 가지 집합들을 만드는 거를 배열이라고 해요. 어, 예, 배열이라고 하죠. 인트 타입들의 이제 다양한 집합들이 모이는 거를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똑같은 타입만 모이다 보니까 요 다음 단계 이제 그 C에서는 구조체라는 걸가 있는데 사실 클래스에서는 구조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조체라는 것 자체는 여기서는 용어 자체가 이제 사용되진 않고요. 그 대신 뭐 구조체라는 용어를 여기 틈새 클래스라는 용어 사이에 한번 구조체를 그냥 넣어보면 구조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구조체라는 의미는 배열에서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배열은 하나의 타입을 하나의 타입만을 묶어놓은 거라면 구조체는 타입에 관계없이 인트, 뭐 캐릭터, 바이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더블, 뭐 플롯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구조체라고 하죠. 그래서 구조체까지가 이제 자료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이제 클래스를 넘어가면서 클래스는 요 자료들만 모아놓은 걸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함수를 더 붙이는 거죠. 메소드죠. 함수를 더 추가하는 개념이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떤 자료들을 모아놓고 그 자료들의 변화를 함수와 같이 묶어서 하나의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이거를 같이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체를 우리가 C에서는 구조체까지만 쓰고 C++에서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을 했는데 아마 C++ 뭐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통해서 모든 거를 다 깨우치기는 쉽진 않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체에서 함수가 더 추가되어 있는. 근데 여기서 그런 기능들만 추가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더 다양한 기능들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클래스라는 개념은 사실 구조체보다도 더 넘어가는 초월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요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잘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인데요.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은 일단은 클래스의 이름을 결정해야 되는데 클래스의 이름을 결정할 때 이제 뭐 여기 이제 calculator, car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들을 이런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몇 가지 뭐 하나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 글자는 숫자가 올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요거 요 위에 세 가지들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잠깐만 얘기했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이 네 가지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그 대신 우리가 자바에서도 자바에서도 이제 표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바 자체에 이제 표기법이 있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어,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카멜 표기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들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는 파스칼 표기법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표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건 이제 카멜 표기법이라 그래가지고 클래스에 이렇게 두 가지의 문자가 붙어야 되는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 뭐 여기는 언더바를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언더바는 보통 클래스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 이런 두 가지의 채팅 클라이언트랑 뭐 서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대문자를 첫 번째 시작 문자를 대문자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단어가 올 때는 두 번째를 또 대문자로 선택한다라는 게 이제 그 자바에서의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규칙이 다른 우리가 어, 라이브러리를 갖다 쓸 때도 이 규칙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고 자바의 규칙들을 잘 따라서 하시면 거의 이런 규칙들을 많이 자바의 이런 네이밍 룰을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카멜 표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생성할 때는 파일을 보통은 이제 한 클래스 안에 한 파일 안에 이제 하나의 클래스만을 사용하는데요. 하나의 클래스만을 사용하는데 뭐 두 개의 클래스도 사실은 이너 클래스라고 해서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이진 않으니까요. 쓸 수는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도 되는데 그냥 보통 한 클래스에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자바 파일명으로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클래스 이름이 동일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명칭으로 여기 이 마지막 거를 제외한 요런 명칭으로 칸맨 표기법으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네, 클래스로부터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는 우리가 앞장에서 이제 배열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스트링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제 new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게 되죠. 이거는 뭐 new 연산자를 통하면 메모리에서 이제 그 주소를 반환하기 때문에 어, 뭐 클래스 뭐 A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주소값이 요 A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소를 통해서 클래스를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힙 영역의 메모리 힙 영역에 이제 그런 집합들 그 필드를 변수라든지 그런 필드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이런 집합들이 이제 객체들이 이쪽에 다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체 생성 후에는 객체의 번지수가 리턴된다. 그래서 그 선언하는 방법은 클래스를 변수로 선언하고 이렇게 두 줄로 만드는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으로 해서 선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줄로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알고 계시면 되지만 보통은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뭐 안 사용한다는 건 아닌데요.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스택 영역에는 변수명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스택의 이제 변수명에는 번지수를 지정하는 단계가 오고요. 그래서 힙 영역에 그 필드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뭐 필드 짝짝짝짝짝 넣어서 그 시작 주소라든지 어떤 이 번지 시작 주소를 이쪽으로 보내줘서 어, 번지만 가지고 있는 방식을 합니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객체 지향의 클래스 이제 변수 사용하는 생성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고요. 그다음에 스튜던트 이그젠플이라는 이제 실행을 담당하는 클래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 클래스에서 얘를 어,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얘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긴 한데요. 이거를 누구 연산을 통해서 이제 생성을 하는 거고, 이쪽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클래스의 이제 용도를 보면, 스튜던트라는 스튜던트 자바라는 클래스는 사실상 라이브러리나 이런 API 제공하는 클래스로 이제 메소드라든지 그런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그, 그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어쨌든 클래스도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호출이 돼야 되다 보니까 메인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실행 클래스가 그 라이브러리, 그 객체를 생성하고 메소드를 제공해주는 그런 클래스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제로 한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마 패키지를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패키지를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파일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예제를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려고 해요. 하나의 예제를 만약에 올려드리는 걸, 그래서 뭐 두 장짜리면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파일이고, 얘가 또 하나의 파일인데, 파일명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일에 들어가는 문법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제를 구성해 놓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PPT로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쳐야 된다든지 한다 그러면 요거를 구성할 수 있게 어떤 파일로 만들고 어떤 파일명은 그러니까 자바 클래스명은 요걸로 하고 여기는 요 클래스명으로 하고 패키지는 이렇게 한다는 걸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클립스에서 이제 그 육정에 있는 모든 그 예제 소스를 다 가져왔어요. 딱 하나 빼고요. 요번에 지금 만들
섹션 01에 이그잼 01이라는 클래스를 빼고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잘 모르시면 한번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익숙해질 테니까요.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 이제 어떤 이제 클래스 뭐지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소스에서 이제 넣을 때 처음에는 패키지를 만들어야겠죠. 패키지명은 여기 코드에 예제 코드에 있는 섹션 01.2 그잼 01이라는 걸로 만들면 여기에 이렇게 흰색으로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뉴에서 클래스 해가지고 먼저 만들 클래스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먼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대문자로 이거부터 네이밍 룰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대문자로 스튜던트를 진행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그, 그 여태까지 실행했던 거는 여기 그 메인 메소드를 꼭 클릭해서 이제 이걸 생성했는데 앞으로는 요거를 라이브러리를 제공되는 클래스는 요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만드셨다고 해도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지워주셔도 됩니다. 네, 이거를 지어주시면 어차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실수를 하셨다면 그냥 지워도 되니까요. 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이제 실행 클래스가 될 거고요. 실행 클래스도 student example 라는 이름으로 요거는 카멜 표기법으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코딩의 편의를 위해서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인 메소드가 나오고요. 두 개가 이제 같은 패키지 안에 두 개의 클래스가 이제 네, 클래스가 존재를 하는 거고 이쪽에서 이제 실행 클래스가 이제 여기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인스턴스화 할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뉴해서 같은 패키지 안에 존재한다 그러면 임포트를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장을 해도 에러 표시가 안 뜨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 우리가 PPT처럼 만들어 본다고 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배열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뉴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로운 곳에 또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같은 그 스튜던트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두 번째도 전혀 다른 번지수를 가지는 그 전혀 다른 번지수를 가지는 객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완료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네, 저장하고요. 실행시켜보면 두 개가 정상적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어, 참조 주소를 요 변수에 정확하게 입력이 됐겠죠. 그러니까 밑에 것들이 다 실행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클래스를 만들고 하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그 예제를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은 예제들은 좀 같이 쉽게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넣어놨고요. 앞으로도 이제 생성할 때는 여기 이쪽 파일명 이거를 이제 세로로도 이렇게 세로로도 놔두고요.
어떨 때 이제 좀 코드가 길면 가로로도 놔두려고 가로로도 놔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서 아 이거는 패키지명은 요거고 그 다음에 파일명은 요거다라는 거. 파일명이 아마 클래스명이야.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여기에 이제 클래스명들이 요 사이사이에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이걸 그대로 타이핑을 해보시면 요 클래스명이랑 얘랑 맞지 않으면 에러가 뜨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한번 맞춰서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명이랑 요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실 수 있게 제가 어,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예제를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니까 여러분들 아마 자리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PC에서 시간 내면 뭐 이런 강의 자료를 같이 실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봐야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뭐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이걸 많이 초반에 많이 실습을 하면서 아,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멤버를 우리가 선언할 때는 이제 클래스 안에 이제 생성되는 것들 저희가 앞에까지는 이제 클래스를 그냥 우리가 메인 메소드를 제외하고는 그냥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 클래스 안에는 세 가지의 어, 멤버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필드라는 멤버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멤버는 그 생성자라는 멤버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메소드라는 멤버를 존재하는데 오늘 수업 내용에서 요 세 가지들의 멤버를 다 배우는 것까지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오늘 수업을 나갈 수 있으면 아마 적당한 수업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필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변수들이죠. 그 대신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필드의 용어는 정확한 용어는 필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클래스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라는 개념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요 부분은 이제 어, 요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인스턴스화 될 때, 한 번을 실행시키는, 한 번만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생성자가 보기에는 함수 같이 보이는데, 요게 이제 보이기에는 함수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요 앞에 리턴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성자 같은 경우는 리턴형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고 리턴형이 없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만 존재한다 그러면 요거는 생성자라는 용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성자는 요 필드나 이런 생성자는 또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메소드 같은 경우는 어, 많이 사용하셨을 거고 우리가 메인 메소드부터 그 전에도 이제 다양하게 아마 사용하셨던 것도 많을 텐데요. 그냥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또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이거는 여러 번 이제 이 생성자와 다르게 여러 번 실행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를 중요하는 우리가 데이터를 제일 중요한 구조체에서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업그레이드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필드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필드들을 제어하는 생성자와 메소드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들은 우리가 같이 다음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여기는 이제 차트 어, 차 챕터 1이 끝난 거고 이제 다음 챕터는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